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목소리 떨림이 주증상으로 되어 있는 그 연축성 발성장애, 근긴장성 발성장애에서 보톡스를 맞거나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음성 치료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목소리가 떨리는 신경질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파킨슨 병도 있고 근긴장 이상증이라든가 무슨 또 그 뭐죠? 그 연축성 발성 장애, 또 여러 가지 진전, 또 그거 외에도 신경질환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쉽게 치료가 되는 방법은 성대에다가 성대 근육이죠. 그 중에 갑상연골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에다가 바로 보톡스, 보툴리눔 독소 주입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성대 근육에 경련이 오는 것이 신경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경 전달이 차단되면서 근육을 힘을 쓰는 것을 못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좀 약해지게 되죠. 사용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증상을 좀 개선시키는 효과를 주게 되는데, 이게 보톡스를 오래 받게 되면은요, 그 소리를 내는 기능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치료 원리가 계속적으로 보톡스를 맞으면서 뇌에서 신경 조절이 재조절된다고 생각을 하고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반대로 소리 내는 기능이 잘못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소리를 낼 때는 공기가 성대 사이로 진행이 되면서 성대를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진동. 그러면서 양쪽 성대가 같이 진동을 하면서 가운데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 아시죠? 이게 붙는다는 얘기는요, 올라오는 공기를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는 공기를 막아줄 때는 밑에 그 허파 쪽, 기도 쪽의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한 압력으로 이걸 뚫고 나와서 소리가, 공기가 밖으로 빠지면서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목소리가 만들어지는데, 보톡스 주사를 맞게 되면은요, 성대가 이렇게 살짝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할 때 이게 충분히 붙지를 않고 벌어진 상태로 진동이 되게 되니까 이 사이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성대가 경련이 오더라도 완전히 붙지를 않으니까 소리 변화가 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는 소리가 내기 좀 편해지는 느낌이 들죠. 압박받는 느낌이 적으니까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에 가성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 보톡스를 성대에 주사를 놓는다는 얘기는요, 가성을 내는 거랑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떨리는 연축성 발성 장애가 있을 때 가성으로 소리내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게끔 알려주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치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근육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진동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이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성을 쓴다는 자체가 성대 자체를 충분히 붙이지 못하고 다른 근육을 써서 힘을 주면서 벌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다른 힘을 주게 되는데 경련이 오는 근육이 다시 힘을 주게 되니까 결국은 떨림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벌어진 상태로 공기를 불어내게 되니까 성대 아래쪽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압력을 강하게 쓰질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톡스를 계속 맞으면서 가성을 쓰게 되면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호흡 기능이, 호흡 근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한 거를 계속 밀어내야 내가 힘을 받으면서 그 성대를 불어내는 호흡이 근육이 발달이 되게 되는데, 벌어지면서 계속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열이란 힘을 갖고 호흡을 쓰던 것이 오만 힘을 써도 이게 충분히 빠져나가니까 오라는 힘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흡 근육은 발달이 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련이 오는 거는요, 불특정하게 나타나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더 심하게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분한 호흡 근육을 평소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요, 환자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목소리가 작아요예요. 목소리가 떨리거나 불편하고 조이는 건 편해졌는데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남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보톡스를 맞는 많은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편해지실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진행이 되고 노화가 되면서 그 신체 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나이를 먹는 데는 거는요. 근력은 저절로 떨어지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발성 근육을 약화시켜 놓게 되면은 나중에 경련은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요, 보톡스를 맞더라도 음성 훈련을, 음성 치료를 꾸준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는 내가 힘드니까 가성을 써든 뭐를 써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발성을 하는 호흡 근육이나 성대 근육을 사용하는 그 정상적인 발성 기능은 계속 유지를 하고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지속적인 근육을 약화시켜서 보톡스에 의해서 발성 근육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주사를 안 맞고도 내가 소리 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을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건데 목소리가 떨리는 병, 특히 연축성 발성장애나 근긴장성 발성장애 같은 것이 있을 때, 진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파킨슨 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소리를 내고 호흡 근육을 충분히 쓸 수 있고 정상적인 상대 근육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꾸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게 저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톡스를 맞더라도요, 음성 치료를 병행해서 떨리는 목소리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